이제 오늘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 어저께 못한 이슈죠. 어저께 민주당이 탄핵소추 발의한 그 검사들 4명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3명만 하고 마지막 1명은 못했습니다. 어저께 소개했던 3명 누구였냐? 어저께는 강백신 했었고요. 김영철 했었고요. 어미준까지 했는데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박상영이 짱이죠. 81년생. 앞에 3명은요 다 73이에요. 73. 근데 박상영은 어려. 81년. 어린 새끼인데 제일 악랄해. 내가 보니까. 악랄해. 지금 이 4명들을 탄핵했다고 보수 언론이건 국민의힘이건 심지어 개혁 신당에서도 이거 이재명 방탄이다, 안 된다라고 개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수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저께 이 검사들이 했던 짓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박상용이가 이화영 부지사를 꼬셔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이 짓거리는요 진짜 악랄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박상용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적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저도 요번에 보고 놀랬어. 이 정도였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2일 날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의 전원 사인해가지고 박상용 탄핵소추안을 작성했지요. 발의했지요. 탄핵소추 사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그리고 이화영 지사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큰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소 제기 전에 뇌물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고, 세 번째는 난 정말 구역질이나 이거 뭐야? 울산지방검찰청에 있을 때, 지금은 수원지검에 있을 때고요. 지금 이거는 울산에 있을 때 뭘 했냐?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하였다. 더러워. 이게 뭐야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하나하나씩. 이 새끼를 탄핵해야 되는 위법행위 1번, 우선 울산지검에서 했던 일입니다. 난 정말 구역질나. 식사하시는 분은 없죠? 식사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청산의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셨대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옮겼냐? 민원인 대기실로 가갖고 거기서 뭐 했냐면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뭐야 이거는.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다가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해가지고 공용물 손상을 했대요.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이런 짓을 하지? 황당해 진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상상력이 막 있어갖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이게 울산에서 했던 엽기적인 행동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수원지검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수원지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김성태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8만 달러.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 한 거라고 지금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첫 번째,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행위 및 위법한 접견 허용. 왜냐면 여러분, 그 공범들은요, 서로 모의하면 안 되니까 만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박상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공범들이 있어, 공범들. 그 공범들을 다 만나게 해줘가지고 서로 입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로 접촉을 금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성태,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전 부회장이었던 박용철,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요새 안부수 이름 많이 나오죠? 그 세 사람을요, 자신의 검사실 및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표시가 된 방에 동시에 머물며 서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주고받게 했다는 거죠. 이게 위법이라는 거야. 아니, 왜 서로 분리해야 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서로 입을 맞추게 했냐. 두 번째,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김성태, 박용철, 그리고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들 서로 모아놓고 모이게 한 다음에 뭐 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배달하겠다. 그리고 김성태 같은 경우 소주를 흰 종이컵에 여러 잔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어 하는데 연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어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함께 모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라는 표시가 있는 방에서 모이게 하고 또 1313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 모이게 해서 계속 말을 맞추게 한 거야. 뭔가를. 아니, 공범들을 왜 만나게 해? 그러면 안 되지. 세 번째, 2013년 3월 18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되게 골 때린 건데 쌍방울 임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안부수의 휴대폰을 안부수의 딸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부수의 딸을 수원지방경찰청으로 불러 안부수의 핸드폰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안부수의 딸을 수원지청을 부른 거죠. 왜? 아빠 핸드폰을 주려고.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런 핸드폰 같은 게 다 뭡니까? 압수수색 한 거 아니야. 근데 압수수색 한 거를 왜 줘, 딸한테? 딸한테 왜 줍니까? 근데 딸한테 주려고 불러가고 준 거야. 그러면서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에 피의자 김성태, 피의자 안부수, 쌍방울 이원 A 등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진술을 교환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쌍방울 그룹이 오피스텔을 제공하기로 한 안부수의 딸을 안부수와 만나게 할 경우 안부수가 경기도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자리에 안부수의 딸을 동석하게 했다는 거죠. 안부수가 거짓말 시켜야 되니까 김성태한테 유리하게 거짓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기사 많이 나왔죠. 어떻게 했어요? 쌍방울에서 안부수의 딸의 집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런 거 중심에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박상용이 수험지검 와서 한 나쁜 짓 하나가 뭐냐면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그 피의자들, 공범들을 계속 만나게 해준 죄. 이게 큰 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3자를 통해서 허위 진술 회유 행위. 지금부터 이화영 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화영 지사. 난 이화영 부지사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것들이 이화영 주지사를 꼬드겨갖고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만 변호해. 이재명 어차피 감옥에 안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화영을 계속 회유를 해요. 근데 이 박상용이가 누굴 통해서? 3자를 통해서 회유를 하는 거야. 하나하나 볼까요? 2023년 5월 달에
5월 달에 이화영과 김성태 두 사람이 별실에서 면담을 시킨 거죠. 그때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형님 평생 징역 살 수 있다. 이재명 어차피 끝났다.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가자. 그런 다음에 우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해라. 응? 지금은 우리 나가자 우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김성태가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게 한 거. 두 번째, 2023년 5월 달에 이화영과 박용철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계속 이화영 회수하려고 김성태하고 만나게 하고 박용철 만나게 하고 또 누구 만나게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누구랑 만난 겁니까? 박용철 만나게 해. 박용철이 뭐라고 하냐? 아, 지사님, 김성태 회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자기들은 다 거짓말 하겠다는 거지. 목소리 맞춰갖고. 부지사님 혼자 못 버텨요. 협조하지 않으면 부지사님이 이거 다 뒤집어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용철을 통해 이화영을 허위진술하도록 회유한 거. 세 번째는요. 또 누구 만나게 해주냐? 이화영과 검찰 출신 고위직 변호사였던 조재현 변호사. 검찰 고위직 출신인 조재현 변호사를 만나게 해줘요. 조재현을요. 조재현이 누구냐? 조재현은요. 지금 법률사무소 한비라고 있는데 나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 한비가 어디에 있냐? 아크로비스타에 있어. 아, 아크로타워네. 죄송합니다.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아크로타워에 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원지방경찰청 검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수원지방. 마지막은 부산 경찰청 검사장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수원지방 검사장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고 이 사람이 언제 퇴임했냐면 2022년 5월 달에 퇴임했거든요. 2022년 5월 달에 퇴임했어요. 퇴임하고 1년도 안 됐을 때 지금 이화영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을. 그럼 무슨 말이냐? 검찰에서는 지금 딱 어떤 위치냐면 전관. 딱 전관이지, 전관.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고위직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인데 그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만나려고 직접 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전관들이 이렇게 직접 움직여갖고 피의자를 만나러 오는 경우는 없대요. 실제로 거의. 근데 조재현이 온 거야, 일부러. 와가지고 1313호에 만나갖고 사적으로 만나갖고 이 조재현이 이화영한테 뭐라고 했냐?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 이거를 증언해 준 거죠. 이건 뭐냐면 아마 이화영 지사 쪽에서 지금 검찰들의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김성태라든가 아까 박용철이 막 얘기하잖아. 아, 이화영 지사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다 빼준대. 근데 그거를 신뢰받게 검찰의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검찰 출신 고위직 변호사가 와갖고 직접 말해주면 진짜 검사가 그렇게 하나? 그 확신을 주려고 조절을 보낸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한 겁니까? 조재현 보내갖고 허위진술 회유한 거죠. 벌써 3명입니다. 김성태, 박용철, 조재현. 또 네 번째, 김성태의 변호인 유재만 변호사 등 3인 내지 4인의 변호사로 하여금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 검찰 고위측과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또 회유한 거죠. 그러니까 박상영은 계속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화영한테 거짓말하라고 위증하라고 회유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이게 조작이죠, 조작. 이게 조작이야, 이게 조작. 지금은 검찰들이 옛날 뭐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피의자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막 두들겨 패고 고문은 안 해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이런 새끼들은요, 만약에
만약에 박상용 이 새끼가 전두환 정권 때 검사였다. 박정희 때 검사였다. 심지어 노태우 때까지만 하더라도 검사였으면 이 새끼는 고문하고 두들겨 팰 새끼예요. 하는 짓거리가. 지금은 다행히 조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폭력을 행하진 않으니까. 고문은 없어졌잖아요. 고문은. 최소한. 근데 이 새끼들은 아마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검사했으면 고문도 마다하지 않았을 새끼들이에요. 진짜. 파렴치한 새끼들. 세 번째. 박상용은 이렇게 3자를 통해 갖고 이화영 지사를 회유한 것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회유도 했다는 거죠. 언제? 2023년 4월 9일 날 본인이 직접 이화영한테 내 선에서 마무리 짓자. 윗분들한테 최면이 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인정하면 다 좋은 일이다. 라고 허위 진술 강요했다는 거죠. 2023년 5월경에 이화영 지사가 뭐라고 했냐.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 구속 안 된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완전 협박이죠.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했느냐.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양아치 새끼들입니까? 5월 20일 날 이화영이 마음이 흔들려갖고 진술을 하게 했나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진술서 갖고는 상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선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형량이 제일 무거운 뇌물죄로 김성태가 잘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증거인멸 교사로 당연히 잘 얘기될 것이다.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방조범으로만 약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이재명한테 죄를 물어야지. 너가 그냥 뇌물 방조범으로 끝나는데 이재명 물지 않으면 너가 뇌물죄로 가는 거야. 협박하는 거죠.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 낮춰서 구형했잖아요. 박영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될 겁니다. 김성태 동생도 보석으로 나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예 대놓고 우리가 지금 협조한 사람들은 다 봐주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죠.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밖에 안 했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좀 회유하고 있는 거죠. 또 6월 9일 날 작년 뭐 하는 겁니까? 부지사님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나는 힘을 쓸 수 없다. 내 선을 떠난 것 같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또 허위진술 강요했다는 거죠. 작년 6월 14일 날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 지사 때문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 변호사한테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신문 좀 보여줘. 변호인 선임이 됐느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공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냐? 조사하겠다 하면서 이 변호사가 왔는데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못 만나게 해요. 그래갖고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 조력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피해자들이 변호사 접견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박상용은 이화영이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게 계속 막았어요. 이것도 엄청 큰 문제죠. 이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날 6월 15일에는 또 다른 변호사가 또 왔어. B 변호사가. 아니 6월 15일날 이제 재판을 하는데 B 변호사가 재판이 아니고 이거 조사 왔는데 B 변호사가 오지 않아가지고 변호사 도움 없이는 조사 안 받겠다 하니까 완강하게 변호사 없어도 조사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로 조사했다는 거죠. 이거 다 불법이죠. 위법이지. 6월 16일 날 이화영 씨에게 뭐라고 했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인정했으니 스마트팜 비용도 김성태가
경기도와 이재명을 대신해서 지출하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아마 이때는 이화영 지사가 이제 좀 흔들려갖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 대형 비용, 방북 대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 벌었다는 거를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부족하고 스마트폰 비용도 김성태가 대신 낸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6월 18일 날 이화영에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1일 날 C 변호사가 국정원 압수수색에 참여하기로 하여 검찰에 나오지 않아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변호사 없이 받아야 된다. 계속 변호사 조력을 못 받게 하고 있죠. 6월 28일 날 이전의 진술로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화영이 나름대로 진술했는데 그거 갖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와갖고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뭔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려고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요 정말 놀라워. 진짜로 이게 박정희 때 간첩 조작 사건 할 때 그때 했던 짓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수사기관들이 아예 그냥 내용 만들어가지고 야 도장 찍어 그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신문하고 고문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용 만들어 계속 만들게 시키는 거거든.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더 만들어봐. 똑같아요 지금 방법이.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고문만 안 할 뿐이지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니까요 지금요. 와. 6월 30일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히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시사한테 허위 진술 했다는 거죠. 하게. 또 조사 중에 김영남 부산검사가 다녀온 다음에 보고 일자와 상황을 특정해서 진술하라 했다는 거죠.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준다는 정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으면 그 결과도 보고하지 않겠느냐. 그걸 정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가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거를 알고 있었다.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또 뭡니까? 그거 플러스 그 결과까지도 이재명이 보고받은 걸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화영 지사가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되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나중에 다시 정신 차려갖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까지 막 아무도 못 만나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나는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야 이화영 지사가 그래도 진짜 끝까지 버텼구나. 왜냐면 이 새끼들이 이화영을 설득해갖고 이재명을 배신하게 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오랫도록 회유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이화영 지사가 물론 중간에 좀 흔들린 면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틴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 부인, 그 사모님의 역할이 컸죠.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진짜로. 제가 아는 지인께서 그 사모님을 아는 분이 계시거든. 저는 그래서 이 방송 이거 막 이 내용 막 나오기 전에 내가 들은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로. 아주 진짜로 심지가 굳은 분.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런 분. 그래갖고 이화영 지사한테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새끼들이 이렇게 악독하게, 이렇게 악랄하게,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렇게 명확한데, 이런 새끼를 탄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넘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너무 악랄해요. 근데 박상용의 죄는 이걸로 끝이 아니죠.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직무유기. 김성태를 회유하려고 해서
이 위증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엄숙한 죄지만 동시에 뭡니까? 지한테 협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김성태, 박용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봐준 거 아니에요. 사실 김성태와 박용철이 북한 인사들 만나가지고 돈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뭡니까?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거든요. 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 북한 인사 만나면 안 돼요. 응?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만약에 우리가 해외 나갔어. 여행하려고. 중국 여행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연히 북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거 여러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우연이라도 해외 나가서 북한 사람 만나죠? 이거 다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선물 받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 같은 경우는, 김성태, 박용철은요,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접촉한 것도 회합통신죄. 그리고 돈까지 보냈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검찰이 김성태와 박용철을요,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도 안 했고, 기소도 안 했거든요. 이게 너무 명확한 직무유기죠. 그리고 피사제 공표죄. 2023년 9월 16일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다 고주할 미주알 알려줘가지고 기사가 나오겠거든. 이게 피사제 공표입니다. 아니, 그러니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뭐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얘네들 혐의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렇게 악랄한 혐의가 있는데 이걸 그냥도 희준이하고 백신이는 옛날에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백현동 수사한 경험이 있으니까 봐주자는 거야? 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수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은 상용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 수사 다 끝났어 이미. 그런데 과거에 어미준과 강백신, 김영철은 아예 관계가 없고 과거에 어미준과 강백신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나왔어도 얘네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특수부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이재명이나 조국 건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과거에 쟤는 이재명 건든 사람이니까, 쟤는 과거에 조국 건든 사람이니까 무조건 봐줘. 그렇게 하라는 거야? 무슨 개소리야. 또 뭐라고 하냐? 이 사람도 건들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있다는 거야. 무슨 개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는 다 끝났어요. 대북송금, 박상용 수사하고 있지. 여기만 수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나갖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에요. 재판하는 검사는 희준이하고 백신이가 아니죠. 지금 공소 제기하고 있는 검사들은 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아무 영향 없어요. 아무 영향. 박상용은 탄핵하면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검사가 박상용밖에 없어? 대한민국? 미친 새끼들이야. 근데 진짜 웃기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검사들이 민주당이 이번에 4명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이원석이 나와가지고 30분간 브리핑했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원석 막 개나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원석의 글이 지금 검찰 사이트 E+에 올라가 있대요. 그 밑에 경찰 새끼들이 실명으로 막 댓글 달면서 나를 수사해라, 나를 탄핵하라,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고직들이 나를 탄핵하라. 이원석도 그렇고 누구? 이창수 서울지검장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김일천 수원지검장, 뭐 송경호 부산고검장 이런 새끼들 나와가지고 나를 수사해라, 나를 탄핵하라 하고 있다는 거야. 기다려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다 누구냐면요, 딱 보니까 내 밑에 있던 애들이 했던 짓이 탄핵이 되면은 난 더 했는데,
그런 새끼들이에요, 다. 내가 볼 때는. 송경호건, 이창수건, 김유철이건, 사실 얘네들이, 검찰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명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는데, 소추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 새끼 봤을 때는, 저거 다 하는 건데? 나도 한 건데?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좀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탄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새끼들도 다 탄핵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앞으로 또 받아야 될 1순위 새끼들 누굽니까? 이창수, 김유철, 뭐 송경호 같은 새끼들 아니겠습니까? 지들 나서갖고 나를 탄핵하라 그러고 있는 거야. 기다려. 줄을 서시오. 줄을 서 이 새끼야. 걱정하지 마. 웃긴 새끼들이에요. 근데 내가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사업방해다라고 걔 나래치고 있는데, 아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막으려고 관련된 검사들 다 해체시켜 버렸을 때 검찰에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이제 이 비열한 새끼들. 이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 때 막 나서가지고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비판하고 개지랄 떨 때, 그때는, 검찰들이 정권을 향해서 막 싸우네? 봤어, 그렇게.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야당이죠.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떡합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봐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김건희 수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 검찰이 지금 이렇게 비판하거나 목소리 내고 있어요? 한동훈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어, 노골적으로. 근데 이 정부가 와갖고 권력, 김건희 대통령 부인 수사 못하게 하려고 수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렸어. 근데 이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도 실명을 나와갖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새끼 아무도 없죠. 그래놓고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야당, 힘도 없는 야당이 뭐 힘이 있습니까? 야당한테만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랄지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검찰 용감하네? 그런 말 합니까? 검찰 새끼들이 야당을 향해서 막 큰 소리 내는 거는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야당이 무슨 힘이 있어? 여당이나 정권을 향해서 해야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비겁한 새끼들 아주. 이렇게 비겁한 새끼들이 있습니까? 한심한 새끼들. 개혁신당. 지금 민주당이 법치를 흔들고 있대요. 개혁신당의 대변인 새끼인데 누구냐면 김성열. 난 이 새끼가 대변인 해도 되나? 대변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탄핵소추안 같은 거를 한번 보던가. 탄핵소추안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좀 성의 있게 보던가. 근데 그걸 보고 그 검사 4명이 했던 짓을 보고도 이거는 탄핵이 아니지 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이 새끼들은 그 검사 4명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래. 무슨 개 헛소리입니까? 이 씨발 개새끼들. 헌법에서 검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국회가 검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거든요. 입법부한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예요. 입법부는, 검찰은 뭡니까? 행정부에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수사기관. 이거 탄핵할 수 있어요. 법관들 탄핵할 수 있어요. 그게 입법부의 권한이야. 입법부가 그걸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하지 말래. 그거 하면은 상권 분립 훼손이래. 왜 훼손이야? 왜 훼손이에요? 여러분, 검찰은요, 행정부거든요? 그럼 행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막 할 때 입법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새끼. 그러면서 검사들 탄핵하는 게 사법방해, 재판방해래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방해래. 이재명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거래.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 이렇게? 여러분, 그 4명 탄핵한다고 해갖고, 이재명 수사방해 같은 거 없어요? 수사 끝났어. 사법방해? 재판방해? 재판 누가 하고 있는데? 재판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개소리야, 씨발놈들이 아주 개새끼들 아주 정말 열심히 안 할래? 아니, 비판을 하려면은 씨발 탄핵소추안 내용을 좀 보고 비판하던가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노력을. 근데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병신 새끼들이 노력을 안 해요. 무슨 개소리야.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재명 수사한다고 지금 탄핵하는 거야, 이게? 아, 너무 노력을 안 해, 씨발. 김성열? 아, 나 열받네. 봐야겠어요. 누구야, 이 새끼, 김성열. 나 얼굴을 모르겠어. 얼굴을 모르거든요. 김성열 수석 대변인. 아니, 뭐, 김성열 뭐 하는 새끼야, 이 새끼야, 얼굴. 얼굴도 안 나오네. 김성열.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봐야겠어요. 이런 새끼들은요. 얼굴 없나? 얼굴? 누구야? 김성열. 아, 이 새끼가 김성열이야? 이 새끼? 아, 이 새끼가 김성열이네요. 이런 새끼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야, 성열아. 노력 좀 해, 씨발. 너 탄핵소추 봤어? 보고도 이런 말 나오는 거야, 이 새끼야? 아, 근본 없는 새끼들. 죄송합니다. 사무리 정도의 위치에서 겨우 이렇게 존재감도 없는 정당에 대변인 따위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오바지요. 뭐 애들한테 하는 거 오바인데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3명, 오늘까지 4명 그 검사들 문제를 했는데 이게 보통 중범죄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된다. 관련해가지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이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검사 4명 탄핵 논란. 민주당도 검찰도 돌아봐야 한다. 이게 뭡니까 또 양비론.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과거 대장동,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소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이 보복성 탄핵 추진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소추 했죠.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 민주당이 잘한 것 같아. 우선 법사위로 넘어갔죠. 법사위에서 난 잘한 것 같아. 법사위에서 본회의 넘기기 전에 법사위에서 조사한대요. 조사. 잘한 겁니다. 조사하면은 불러가지고 또 질문하고 하겠지.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전 대표 수사 기소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 돼서도 안 되지만 같은 이유로 비위 의혹을 덮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한글의 말이 맞죠? 법사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잘한 게 지난번 검사들 탄핵할 때는 그냥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법사위에서 정말로 얘네들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사하면서 이거 언론에 알리고 국민들한테 이거는 정말 탄핵감 맞네 라는 이런 심정을 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헌재가 또 기각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을 잘했어요. 무엇보다 검사의 위법 행위는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게 우선인데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거 갖고 엄청 난리치고 있는데
한겨레가 비판합니다.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전락시킨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과연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냐. 검찰은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난만 하기에 앞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돌아봐라. 그래서 제목만 보면은 한겨레가 또 양비론이구나. 민주당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다. 근데 이게 아니고 내용을 다 보면은 한겨레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제대로 된 논지를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복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넘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조사한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문제 있으면 탄핵해. 검찰들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할 말이 되냐? 너희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 사설 요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사실은 이것들이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야 민주당 탄핵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경향신문 이재명 대선 가도 아니 조선일보는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는 게 이재명 대선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방해하니까 이런 놈들 다 지금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방통위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대요. 수사. 이재명 수사 끝났어 이 개새끼들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강백승 어미주는 대장동 백현동 수사한 사람이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박상용은 수사하고 있는 사람 맞아. 그런데 박상용 말고 싼 사람 많아. 근데 박상용 말고 강백승 어미주는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수사는 이미 끝났고 재판은 이미 다른 검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무슨 재판에 영향을 미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강백승과 어미준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 뭐냐면 이 새끼들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자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기사 쓰고 사설을 쓴다니까. 이 개쓰레기 새끼들. 결론은 민주당이 이번에 검사들 탄핵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돼, 더. 이 4명 하고 계속 문제 있는 것들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 오늘 윤석열이 이진숙 지명했지요. 이진숙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김옥일이나 이동관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탄핵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명이서 5인 합의제인데 방통위가. 근데 2명이서 결정을 다 내려버리잖아. 그거 불법이라는 거거든 지금. 결정하려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 임명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불법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이진숙은 나 그렇게 할 거야. 말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 만약에 이진숙이 한 번이라도 2인 체계로 뭔가 결정하면요. 바로 그냥 탄핵 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돼. 김옥일 때는 수개월을 기다렸거든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제 민주당도 딱 정했거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야, 민주당이 올라오는 법안 무조건 거부할 거야. 했죠. 민주당도 똑같아요.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민주당은 일리가 있거든. 왜냐면 그 앞에 2명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가 뭐였냐면은 2인 체제로 왜 결정하냐는 거였거든. 그럼 앞으로 2인 체제를 갖고 이 부당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탄핵을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진숙 한 달 동안 뭐 준비하면서 청문회 하면은 청문회 때 깬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주간에 뭔가 또 방통위 해서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의결하는 순간 바로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 정부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냥 이건 너무 심한 건데 그래도 좀 양보해야지. 그러는 순간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이게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어중간하게 양보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 기조를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 무도한 정권에서 이 무도함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 하여간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유, 박상현 검사가 탄핵 돼야 되는 그 사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월백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아까 우리 자두님 오셨고요, 안난대님 오셨고, 칸대님 오셨고, 월백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두님이 김준일, 장성철, 박성태 검사탈핵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난 이 새끼들이 반대하는데 그 검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지금 사무리에서 소추안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뭐 저것들이 뭐 민주당 비난하든지 말든지요. 예, 탄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